평화세계와 신통일한국의 관계가 뭔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섭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나 예를 들면 지난 27일, 8일이죠. 26일, 7일인가요? 예,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사이에 회담이 있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금년 74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 나이로 36이야. 자기 말로는 38이라고 그래요. 미안하니까. 그러면 2배가 넘잖아요. 36이면. 근데 그 아버지 같은 분하고 회담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고 우리나라에서만 현지에 가서 활동은 소위 방송맨 언론인들만 430명, 전 세계 4,800명이 왔어요. 203개 나라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북미 간에 씨름을 하는 세계사적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이 기대를 했습니까? 뭔가 한 꼭지 짚고 결말을 짓고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시대가 오는 것 같다. 다 같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서울올림픽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88년이에요. 24회 올림픽이에요. 24숫자도 12숫자의 완결편입니다. 그리고 8자는 재출발수고. 그러니까 이 서울올림픽이라는 것도 큰 의미를 가졌어요. 아마 기억하신 분은 잘 알 겁니다만 80년에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140개국이 참여를 했죠. 근데 소련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버렸어요.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서방 나라에서 그걸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올림픽 중간에 선수단을 철수시켜버려요. 거기에 10개 나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서독부터 시작해서 일본, 한국 쫙 서서 소위 친서방 국가들, 미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다 퇴장해버렸다. 그때 이 올림픽은 이미 정치적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84년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소련 중심으로 동구에 10개 나라가 안 가버려요. 너희들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이미 올림픽은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체육을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구현하려고는 이상을 부셔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올림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메꾸어서 새로운 올림픽 정신으로 승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건 인류의 염원이니까. 이건 뭐 어떤 정당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평화를 염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바로 평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라면 이게 모스크바에서 얼룩진 거, LA에서 파탄난 거, 이걸 서울에서 종합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우선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서 연락이 왔어요. 참여를 못하겠다고. 그 당시 중국의 인구는 13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50억 좀 넘을 때 13억이 안 온다면 4분의 1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세계올림픽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정부가 중국에 연락을 했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중국은 유일한 하나의 국가인데 너희들이 대만을 초청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중국을 국가로.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동서화합을 한번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수뇌들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딱 꼬타리를 하나 잡았어요. 그게 뭐냐. 90년에 북경에서 아시안 경기가 열리는데 공산국가 체제에서 국제대회를 할 만한 시스템이 없잖아요.
우리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중국으로 가져가기로 프로그램이 돼 있었어요. 그걸 조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 서울올림픽이 안 와? 그런다 우리가 시스템을 못 준다. 이 올림픽 쉬운 거 아닙니다. 전 세계 핑계를 하는데 그 같은 지역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 분산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종합해가지고 국제적인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그 다음 육상 경기 같은 거 보면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서열이 생기잖아요. 1, 2, 3등이. 이걸 판독해가지고 결정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고도의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 근데 중국에 그런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이런 옛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 오면 그때 그 깃발 들고 등수 매기는 선생님 기분에 따라서 등짝 먼저 맞은 놈 1등 아니요? 나 같은 놈 키가 적어 늘 3등으로 떨어졌지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누가 항의를 해? 두들긴 놈이 그 주인이지. 근데 국제경기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고대 난해한 정말로 그 0.006로 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판독력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정보 시스템이. 중국에 무슨 그런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우리 것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시스템 못 준다. 중국에서 12명이 기어 들어왔어요. 협상을 하자. 그래서 결론 나기를 대만을 참석시키되 국가 이름을 쓰지 말고 그냥 국기를 들고 오지 말고 올림픽기만 들고 오면 우리도 오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민이 됐잖아요. 대만은 우리가 시세를 많이 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알지만은 3.1운동 이후에 우리 나라를 세우는데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개석 정부가 계속 우리를 지원했잖아요. 광복군을 만든 데까지도. 그러니까 대만을 유일한 우리는 중국이고 이 공산국가잖아요.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해했어요. 그러나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으로는 이 동서가 화합하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산국가인 중국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문 총재님이 그때도 기도를 시켰어요. 중국을 참석시켜라. 다행히 정부가 대만하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대만은 올림픽기만 들고 오기로 하고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딱 북한 하나만 안 왔어요. 그때 노래 부른 노래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평화는 벽을 넘어가는 게 평화입니다. 지금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장벽은 벽이에요. 민족의 벽, 인종의 벽, 종교의 벽, 자원의 벽, 사람의 벽, 여러 가지 벽들이 가로막았잖아요. 이 벽을 깨는 게 평화예요. 여기서 우리 열린 예배라는 말은 오늘 여기 각 종단이 같은 시간에 예배 보는 데가 많잖아요. 그 벽을 깼잖아요. 한번 여기 와서 말씀 들어보자. 여러분 종교를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념이 종교는 어느 교회 가도 괜찮아요.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부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공자님을 믿든 자기 양심을 믿든 그것도 다 신념이에요. 그건 누가 나무래지 않아요. 그러나 벽을 넘어가자. 벽을. 그 평화의 기본은 다르다는 걸 전제라고 출발해야 돼요.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러나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야지 다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더니 다르기 때문에 못 앉는다. 이것은 벽을 만드는 거예요. 평화는 벽을 깨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네. 알아서 다 박수를 치는군요. 앞으로는 자주 칠 필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벽을 깨서 동서화합이 이루어지는 올림픽이 된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잡고 벽을 넘었어요. 벽을 넘었어. 그 음반이 세계 음반 사상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불러요. 세계 공항에 가보면. 얼마나 좋아요. 벽을 넘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벽을 못 넘어서. 우리는 벽을 못 넘었잖아요. 38선 DMZ 벽을 아직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가 미안해. 손에 손잡고 못 잡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념의 벽은 그때 무너졌어요.
공산국가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계할 때 소련 대표가 어떤 뭐 아이스하키에 출전했던 농구에 출전했던 중계가 되잖아요. 그럼 중계는 그 선수들의 경기만을 중계합니까? 대한민국의 문화로부터 전통적인 역사만으로부터 쫙 분단 현장부터 다 알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드러난 거예요. 제가 89년에 모스크바를 갔어요. 문정년님 그 큰 행사 90년에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1년 전에 갔어요. 마치 모스크바 호텔에 묵었는데 그때 컨벤션 그 호텔 큰 강당에서 고려인대회를 하더라고요. 고려인대. 이 소련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중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조선족 그래요. 달라요. 이게 고려인들 대의원이 한 400명 모였어요. 제가 그때 경찰대학 교수로 있을 때인데 교수 5명이 갔거든요. 마치 그 미하일 박이라고 고려인 대의원 대회 회장이 소련 모스크바 대학의 역사학 교수야. 그 양반이 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포죠. 근데 이분이 우리 일행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오늘 고려인대 2박 3일 폐회식을 하는데 5분 중에서 한 분이 축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경찰대학 교수 5명이 쫙 얼굴 보더니 아 축사는 거 설명수 교수님이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빠지면 뭐 이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뭐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제가 하겠어. 그래서 대의원들 한 50명이 쫙 무대에 앉았는데 축사자로 딱 앉은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고려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축사 순서가 돼가지고 딱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따라와요. 왜 따라오냐니까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고려인들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분의 2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야. 2세 3세 내려가지고 고려인들이 벌써 소련 혁명으로부터 벌써 한 60년 되니까 한국어 다 2세 3세 다 잃어버리고 못 쓰죠. 그래 통역해야 된다 이게. 그 축사 시간이 얼마냐? 처음에 30분이라고 해가지고 원고를 거창하게 정리를 했어요. 30분 연설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통역을 또 따라오니까 15분으로 줄어버렸어. 내가 한 말을 동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잡하더라고. 이거 이 낯선 땅에 와서 그때만 해도 살벌릴 때입니다. 뭐 KGB가 막 선글라스 쓰고 막 가죽 장갑 장화 신고 탁 버티고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단상에 서자마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그랬어요. 한국말 드문드문한 사람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일 궁금해요? 그랬더니 한번 일어나더니 내 성이 유가가로프입니다. 유가가로프. 소련 놈들 로프가 많더만. 브레지네프 뭐 고르바초프 놈들이. 유가가로프야. 김일성 대학 부총장을 했던 유가이의 아들놈이야. 이놈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살게 됐다는데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주 근면 성실고 언제 다 해요. 그냥 새벽중에 울려내를 불렀지. 그래서 한 놈이 또 손들더니 뭐 때문에 새벽부터 종치고 돌아다니냐는 거야. 정치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그게 소유라고 하는 거다. 소유고. 자기 것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돌아다닌다. 공산주의 놈들은 공공의 것, 공동의 것, 이 개념이 들어가지고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따라갈 수가 없죠. 도저히.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 사람들 개념은. 그래서 노는 데는 이골이 나 있어요. 북한이나 공산권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 오면 두 가지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첫째가 웬 놈의 간판이 그렇게 많냐 이거야. 우리 상업사회잖아요. 자기 간판을 내놔야 브랜드를 내놔야 팔아먹잖아요. 다 소유에 관계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간판 자체가 없어요. 뭐 남새집, 옷 꽂히는 집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붙여놔요. 그거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인 거거든.
경쟁사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밤중에 돌아다니냐는 거야. 뭐로든 자기 소유의 관계가 있으니까 안 자는 거지. 고스톱판에 가보세요. 몇 푼이라도 딸라고 눈 비비감선 앉아있는 거지. 뭐 때문에 그거 앉아있겠어, 거기에 말이야. 밤중에.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때 다 눈이 좀 뜨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개인의 욕망이 성취를 가졌을 때 비로소 부가 축적되고 부를 적정한 수준에서 공공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기본 원리아니에요. 시장경제라는 건. 절대적으로 가격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품이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남아 돌아가면 떨어지는 거지. 노동시장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으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일자리가 많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정부가 정해놓고 10,000원 줘라 그러니까 지금 개판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소득주도 그게 성장주도 소득이야. 기업이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되겠냐고 재앙을 불러오는 거지. 공무원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내보낼 수가 없어. 연금까지 다 줘야 돼.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인구는 줄어들고 세금 낼 사람은 없고 빚덩어리 안 넣어요 이거. 뻔히 버는 거야. 사회주의 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 사회주의 가지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모순은 많고 부정은 많고 못된 짓거리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해야만 부가 축적되는 거예요. 틀렸어 맞았어?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간다는 거예요. 너무 간다는 거예요. 임금을 정해놓으니까 지금 8,350원인가 750원 그래요. 시당. 그 다음에 주유 수당까지 줘야 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계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173만 원을 줘야 돼. 한 달에. 와서 거들거리면 그럼 거기다 4대 보험 들어주고 뭐 애경사 합쳐놓으면 200만 원이 넘어 들어가. 구멍가게 해가지고 200만 원 주워버리면 무슨 돈이 남겠어. 그러니까 다 닭집이고 뭐고 다 문 닫아버린 거지. 직구 식구끼리라도 지쳐가지고. 뻔한 거에 상식이고. 이걸 이제 386 세대 주사판이 패거리들이 이론만 알아가지고 골고루 살자는 말은 좋지. 근데 없다고 통닭 속에 있는 알을 빼내버리면 닭이 죽어버려. 그거 왜 간단한 이론이야. 내가 뭐 경제 이론까지 다룰 시간은 없지만은 이 경제라는 것은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오늘 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엄청난 뭐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지금 금융자본 같은 건 1%가 99%의 자본을 잠식해 버렸어. 이것들은 노동이 뭔지도 몰라. 머리만 굴리고 앉아서 펀드란 거. 이게 미국에서 뭡니까 월가라고 증권하고는 그 금융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피켓 들고 그냥 1%의 금융 자본이 99%의 자본을 잠식했다 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모순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유효하다 그런 얘기야. 방법이 없다. 벌어놓고는 안 먹어야 돼. 벌어놓고. 등소평이가 유명한 말을 했다니까요. 중국이 공산주의를 40년 넘어온 동안에 전체가 거지 돼버렸다고 했어. 전체가 떼거지. 그래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경제 이론을 뭐라고 그러냐.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또 점잖말로 표현하면 중국식 시장경제야. 베트남이 그 길을 간 거야. 베트남도.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베트남에 결정한 것은 베트남식 개혁개방, 도이모이라고는 그 개방을 배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 통일을 했는가를 공부하러 간 거예요. 거기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김정은이는 베트남 하노이를 고집했어. 이 사람이. 그 공산 월명을 가지고 출발한 호치민이 이 사람이 결국은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파리에서 73년에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평화조약. 그래서 전쟁을 일단 종식시키잖아요. 그래놓고 베트공도를 통해서 사상적으로 승리해가지고 월남 정권을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완전히.
사이공을 함락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박항서가 가가지고 축구 제국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박항서는 베트남 영웅이야, 영웅. 두 사람만 가면 베트남 먹고 갖고 옷도만 우리나라로. 이거에다가 뜻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드레마에 빠져 있어. 베트남식 개혁개발을 할 것인가? 그러나 남쪽이 허물허물하니까 파리 평화조약 같은 걸 미국을 끌어들여 만들어가지고 이걸 뒤집어 버릴 것인가?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이 판단의 결정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먹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혁개방 쪽으로 갈 것이고, 만일 요것들이 허물허물해 건들면 무너진다고 판단하면 월남식으로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지금 우리 국민이 뭔 사상 있어요? 철학 있어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섭리를 오묘하게 이끌어갑니까? 공산주의는 숨기는데 선수야, 숨기는데.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우리하고 달라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떤 것이든 저기가 되는 거야. 과정은 무슨 짓을 하든 저기가 되는 거야. 목표만 달성하면, 혁명만 하면은. 그러니까 숱한 거짓말하고 핵을 숨겨가지고라도 미국이 넘어만 가면 잠정적으로 유예해가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결국은 트럼프 정부는 갈 것이고, 북한은 핵 보유국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볼모로 잡혀가지고 맘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허자한 대로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아무리 재래식 무기 가지고 평양을 점령하고 별짓다 해도 핵 한 방이면 딱 끝나버린 거야. 이걸 비대칭 전략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별짓 다 해도 미국이 협상에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망치는 거야. 이걸 묘하게 하나님이 들어서 가지고 트럼프를 뭔가를 크게 못 얻어갖고 하면 트럼프는 이제 절망 완전히. 이번에 코엔이라고 잘 알죠? 법률자문으로 있었던 10년간 트럼프의 밑바닥까지 구석까지 다 한 사람이 의회에 와가지고 증언해서 지금 탄핵까지 가게 돼 있어. 요게 요때 작전하게 불러다가 미국의 전 방송이 베트남을 중계한 게 아니야. 코엔의 의회 증언을 중계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섭리 속에 트럼프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북한이 숨겨놓은 걸 있다고 핑계대고 가버린 거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야. 아주 잘한 거야, 잘한 거. 박수 한번 해주세요. 트럼프는 이제 미국을 위해 트럼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트럼프야, 저건. 미국에서는 인기 없어, 저거.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미국이 역대 대통령 북한 핵을 지금 26년 동안에 완성해가지고 미국 공격을 무기까지 만드는데 미국 대통령이 속아버린 거 아니, 전부 다. 트럼프는 안 속아. 저건 계산학과 출신이야. 산수 계산학. 0.01도 계산하는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저런 인물을 하늘이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보통으로 보면 오면 좀 축도를 해줘야 돼. 잘한다. 이 결말 짓고 가거라, 네가. 이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거 이번에 어설프게 갖고 가면 또 당하는 거야, 북한한테. 도둑놈들은 숨기는 선수고 범죄를 전가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원칙적으로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거야. 혁명만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은 물질의 도구야. 쓰고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라 이게요. 얼른 생각하면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 왔는데 김정은이가 지도자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미안한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기셔서 왔으니까. 추워도 양심에 같이 간다는 거야. 비겁한 놈아 갈라면 가거라 그러는 거야. 응? 너희들은 이 혁명에 지장 있는 놈들이다 이게. 하노이 정부가 사이공을 점령해가지고 베트콩 지하에서 지하 활동하던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적을 일일이 기려서 자리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왜? 자본주의에 물든 놈들은 잔소리가 많다 이게 따지고. 이거 혁명이 복잡하다 이것들 들어오면. 민주주의라는 게 따지는 주의 아니야. 따지는 주의 집상치고. 근데 이것들이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건 잘 알지만은 갖다 놓으면 시끄럽다 이게 장래가. 이거 싹 없애버린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거나 연애하고 살던 사람들 있죠. 그것도 사상에 물이 들어왔다 해서 별도로 기거시켜가지고 사상교육을 시켜 정신병자를 다 만들어버렸어. 우리 한국인하고 사이에 난 애들이 5만 명 있어. 5만 명 월남에. 그것들 전부 정신이상자입니다.
자본주의 무리들 쪼꼬리 먹어본 놈들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하활동하고 공산주의 동조하는 세력들이 더러 드문드문 있죠. 지방에도 어디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 정권이 많이 내렸다 오면 아주 위대하게 뭐 받들어가지고 뭐 세울 것 같습니까?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야. 혁명은 지장이 많다. 이것도 시간 걸리고.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찍은 그만두는 게 좋아하고 나죠. 그 기본을 몰라서 그래. 기본을 몰라서. 이번에 이 북미 회담은 결렬을 1000만 번 잘했다. 내 개인 주장이지만. 왜? 정확하게 분석해서 완전 비핵화를 해라 이게요. 완전 비핵화를 안 하면 기업이 안 들어가는 게 기업이. 대기업이 안 들어가요. 보따리 장사는 들어가지 북한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려면 무슨 자본, 기술, 자원은 거기 있어요. 대충.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자본, 기술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을 다루고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가 제일 우수한 놈이 삼성에 가요. 그 다음에 우수한 놈이 현대 가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가고 학교 선생도 되고 드문드문 그러는 거예요. 또 대학 나와가지고 소방관 하겠다고 그냥 쌀대미 들고 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170대 1로 경쟁하고. 그래서 서열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집단이 기업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 리스크란 걸 알아. 리스크. 위험이 뭐란 걸. 왜 기업이 위험한 데다 투자를 하겠냐 그런 얘기야.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는 길은 완전히 옷을 벗어버려라 이거야. 아니 핵 기술자까지 별거 시켜버려야 돼. 머릿속에 들으니까 뽑아버려야 된다 이게 원래. 어? 머릿속에 든 건 물질이 있겠다. 뭐 얼마든지 만들면 또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부터 깜짝 놀랐어. 자기도 보고받지 못한 시설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야. 어? 이거 미국이 시작해버렸잖아요. 경련이 일어나도 경련이. 무슨 말이냐고. 영변권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변에 강선이 뭐 2군데 있다는 거 아니야. 3군데까지. 이걸 미국이 딱 제공해버리니까 정확하게 자료 사진 내놓고 제공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어쩔 줄 뭐지러지러더니 제재나 좀 풀어달라고. 제재란 건 2016년 2017년까지 북한이 최고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할 때 유엔이 뭘 북한에 막아버린지 아세요? 수출. 소위 광산물 수출하잖아요. 그거 제재해버렸죠. 그 다음 노동인력 송출한 거 제재해버렸죠. 그 다음에 원유 공급 제한해버렸죠. 모든 기계 또 첨단 무기 그 다음에 화장품 고급 술 같은 거 그래서 당원들 관리력에서 고급 제품 사다가 먹이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세컨다리 보이콧이라고 금융까지 제재해버렸잖아요. 그거 풀면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수영인가 그럼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11가지 제재 가운데서 5가지만 풀자고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더라고. 그 전에 것은 미사일 실험하지 말라 그 말이지 그건 제재가 아니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을 봉쇄해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무릎을 꿇고 나온 거야. 그것이 북한에 복을 주는 거야. 빨리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가라 이거야. 하나님의 이상대로. 핵이 있는 한 평화가 없어. 핵을 가지면 언제나 잠재적 위협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우리가 끌려다녀. 엄청 못하는 게 그거라죠. 다 이겨서 깃발 꼽으려고 핵 한 방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 같은 아주 무시건 척 하면서 계산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잘 정리를 해야 우리 남북한의 평화의 길을 간다 그런 얘기야. 이 섭리적으로 얼마나 좋은 황정은 아니야. 그날 저마저마해서 번짜만 자고 이거 해결되면 큰일 날 텐데. 근데 딱 결렬되고 트럼프가 용기 있게 가더라고. 야, 큰 놈이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도 그놈도 얼마나 초라한 놈이요. 어? 그러지만 나 하늘이 이렇게 인도에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제 대한민국은 축복을 남겨놓고 시련을 겪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평화를 우선 만들어내야 돼. 평화가 있어야 통일을 가는 거야. 평화 없는 통일은 안 돼요. 전쟁을 통해서는 절대 통일 못 해요. 승자 패자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누가 만세 부를 것 같아요? 바퀴벌레만 만세 부르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평화를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평화관이 있어요. 평화관이. 그 양반을 어떻게 보느냐는 각 진영의 논리에 따라 다르고 진보냐 보수냐 다를 수 있지만은 저분은 이 시대에 하늘이 세운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가 좋아해야만 협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믿어야만 자기 속을 드러낼 거 아니요. 그리고 김정은이를 밖으로 끌어내야만 저 사람이 변하는 거야. 속에만 있으면 안 변해. 그늘이라는 것은 태양이 비춰줄 때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밖에 나와야 돼. 그럼 평화의 집 건너왔지. 싱가포르 갔지. 그 다음에 하노이 갔지. 이제 와싱턴 가면 끝나는 거야. 이제 마지막 회담 와싱턴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 내 살 길이 없구나. 그리고 더 이상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는 체제 보장이 안 되게 돼 있어, 이제는. 북한 사람들 자체가 핵이, 여러분들 미국이, 북한이 무서워서 지금 회담으로 다니고 그런 줄 압니까? 미국은 정식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련, 중국 전체를 파괴하는 미사일 숫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만 9,800개입니다. 9,800개. 북한은 지금 16개 정도 있어요.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게 아직 실험은 확실하지 않지만 추상적으로 16개 정도가 미국 본토에 날아올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미 MD 시스템 중간에 미사일을 파괴해버리는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30년 됐어요. 최근에 미니트맨 3라고 2,700km 나가서 정확하게 명중하는 요격 미사일이 성공했어요. 미국이 3년 전에. 그래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성공하기 때문에 북한이 열대 개 날라온 것은 태평양 상공에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저것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 입지를 붙이고 요 주변 국가들, 미국 우산 밑에 들어있는 나라 있잖아요. 한국, 일본 해가지고 대만까지 쫙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심지어 인도까지. 요걸 갖다 이제 중국을 견제하게 한 목걸이형, 소위 그 봉쇄라고 그래요. 진주 목걸이. 이 세력들이 항상 미국을 우러러보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참평 국가로서. 그러니까 저렇게 설치는 거예요. 감히 미국이란 나라가 김정은이고 맞담배질을 나라가 아니에요. 저건 미국은 초강대국이야.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초강대국이고 미국은 초강대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1년에 국방비가 현재 달러로 6,500억 달러를 국방비로 쓰는 거예요. 세계 27개 나라에 진지가 있고 항공모함은 19대가 있어요. 소련, 중국, 일본 전부 세 개를 합쳐도 3천억 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달라도 못 이기는 거야. 이걸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큰소리 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만일 북한 핵을 인정해버리면 일본이 대부분 핵무장을 해버려요. 대만도 해요. 우리도 기술이 있어요. 일본은 지금 플루토늄을 바다 안에다가 띄워놨어요. 몇 개를. 1,800개 만든 탄두양을. 왜냐?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을 때 일본은 재처리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재처리. 원자력 발전소 쓰고 나면 찌꺼기 속에서 플루토늄이 나오잖아요. 그 플루토늄을 재처리. 이걸 하도록 해서 플루토늄을 분출해가지고, 분립해가지고 바다에 띄워놓은 거야. 일본 영토 안에만 못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딱 선언해버리면 즉각 생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미국을 위협해버린 거예요. 미국 말을 안 들어, 일본 이제. 그 다음 우리나라는 한 달 걸려. 우리도 있어. 재처리를 못하게 해놔서 그렇지. 날아가는 미사일, 내가 얼마 전에 LG 무슨 회사가 있던 미사일 회사가 갔더니 벌써 8,000km 나가는 걸 만들어놨더만 우리가. 미국이 제안해가지고 지금 1,800km, 2,000km 그러지 이미 실력은 8,000km 러시아 모스크바를 때려버리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우스웁니까? 근데 왜 발표 안 하냐 할 때 못하게 돼 있다고. 미국이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은 어떤 형태로든지 물리적 수단으로는 평화를 못 만듭니다. 이것을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작년 2018년 2월 9일날 평창에서 올림픽을 개막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세계가 자국 이익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있었잖아요. 자국 이익 중심의 국제 질서. 그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충돌하는 거야. 자기 나라 이익을 전제로 하니까. 그것을 허물어버린 것이 이제 물리적 수단 가지고 평화는 못 만든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보라고 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이야. 그래서 평창은 평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평창에 와서 평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 순창도 창자는 비슷하지만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서울올림픽 때 우리 문 총재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 저도 주변에 있었습니다만 소련 선수들 전부 양복을 한 번씩 다 입었습니다. 670명. 갈 때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공산국가에다. 이놈들이 응원으로 인천항으로 배를 갖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싣고 가버렸더니 배가 15cm 가라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띠뚱띠뚱 하면서 모스크바로 간 거예요. 거기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만드는 메이크,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메이크 코리아, 한국이 평화의 중심의 수단을 이미 결정했고 그 주인공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극된 거예요. 좋든 나쁘든. 보수적 논리로 보면 위험하죠. 뭐 NLL을 많이 열어줬다든지 또 DMZ를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었다든지 유해 발굴에 서로 벽을 헐어버렸다든지 그것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위험할 게 없어요. 하나도. 왜 잘했냐? 우리 남북 간에 벽을 쌓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건널목 하나만 제주도에 집에 가면 그 사람 비었다고 해서 건널목 걸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걸쳐놓고 남북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평생 원수 시험에서 살 거냐 이거야. 평화는 다르다는 걸 전제로 서로 인정해라 이거야. 또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3.1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요란스럽게 떠듭니다만은 역사 속에 묻어버릴 건 묻어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끌고 간다고 도움이 될까?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 깃발 들고 댕길 일이 아니라 각자 각오해서 변화를 일으켜라 이게야. 저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누구냐면 노부유키라는 사람입니다. 아베 노부유키. 지금 아베가 수상이잖아요. 그 집안의 혈통이야 할아버지가. 요놈이 부산항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 자기들이 36년간 한국을 지배했는데 그동안에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다 얼마나 일본화를 깊이 파묻어버렸던지 100년 동안 못 깨난다고. 100년 동안에. 지금도 모든 사회 전반에 일본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공사판에 가보면 또 무슨 밭내루라더니 그 다음에 세우는 걸 뭐라고 하더만 삽보도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다 용어가 있잖아요. 의학용어. 심지어 법률 용어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죠. 군대 조직, 행정 조직 다 있잖아. 일본식으로. 이런 것보다 우리 내부 안에 개혁을 해라 이게야.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중국에서 올 때 우리나라는 학문이 성리학이 왔어.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은 이론의 깊이를 추구해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야. 성리학은. 근데 일본은 뭐가 건너갔냐? 양명학이 건너갔어. 양명학은 지행일치 철학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무라이가 나온 거야. 예를 들면 평화란 말을 우리가 쓸 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어떤 거냐 이걸 쭉 논리를 추구하면서 논쟁을 하잖아.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필요해. 당파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일본은 양명학은 뭐냐? 일단 둘이서 평화를 논할 때 한쪽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를 없애버린 평화라는 거야. 싹 목을 잘라버린 평화야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65년에 한일 국교를 정상화할 때 모든 걸 포괄적으로 일제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갔으면 그걸로 끝날 일이지. 뭐 때문에 정신대가 어떻고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공사한 행급을 내놓으라 이런 걸 떠들고 있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걸 사고를 정확히 짚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실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역사 속에 매몰돼가지고 그거 따지다고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딱 동맹을 맺어서 북한의 운신의 폭을 좁혀버려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를 해가지고 북한의 백두혈통 체제를 부셔버려야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백두혈통 체제가 있는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는 거야. 경제랑 기업윤리에 따라서 가는 거지 정치윤리 가지고 되겠냐고요. 내가 단동에 가서 수산업을 하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북한에서 동해바다 잡은 건어물을 생선을 잡아서 말려가지고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아서 말린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걸 밖으로 나가는데 결제가 1년씩 걸린다. 1년씩.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동네 이땅 위원장부터 와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야. 요걸 좀 돌아고. 그럼 한 100불쯤이면 그냥 사인해 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당위원회, 군의원들, 군서기가 출장을 가버린다는 거야, 액수를 올리려고. 그럼 찾아내기다 한 2달 만에 올리면 200불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도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도당은 단위가 500불이야. 그리고 중앙에 가면 평양에서 떠와가지고 앉아서 며칠을 먹고 그냥 거기다 별로면 접대를 다 먹고 1000불을 줘야 된다는 거야. 뭔 이익을 남기며 그때 물건을 직접 갖다 주지 못하는데 어느 놈이 거래를 하겠냐는 거야. 그런 짓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규제 때문에. 그거는 김정은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독재 체제잖아요. 무슨 경제가 발전해 거기서. 누가 기업이 들어가 거기를. 우수한 머리를 가진 집단들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걸 가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체제를 정리해라. 그걸 우리가 정리하거나 미국이 정리하면 큰일 나는 거야.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2,500만이 단결해서 영원히 우리 민족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하고 가니까 김정일이가 우스ug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뭘 공부 좀 해가지고 갔지만은 북한에 가면 위기를 만나는 게 이제부터. 아, 우리가 너무 속인 게 많구나.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북한 사람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북한도 의식이 많이 깨났어. 지금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당이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들 북한을 통치하는 당은 노동당입니다.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당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무슨 당이냐? 장마당. 장마당. 북한 경제의 80%를 장마당 경제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가장 큰 소리 치는 세력은 돈주 집단. 매대 깔아주고 텃세 뜯어먹는 놈. 옛날에 그 장터에 가면 소 흥정해주고 돈 받아간 사람 흥정군 있잖아. 그런 매대꾼들. 요것들이 돈을 관리해. 심지어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팔아서 지어가지고 분양도 하고 시외버스 노선이 없는데 지그들이 버스를 갖다 놓고 개석여행 평양여행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요게 정치 권력을 결딱 잡아버렸다 이게. 무슨 지금 김정은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고급 땅 몇 놈하고. 배급을 안 주는데 무슨 체제가 유지되겠어. 공산주의는 평등 개념하고 무상 개념 때문에 통치가 되는 거야. 평등과 무상. 똑같이 가난하면 누가 불만하겠어. 공작을 했잖아요. 백성은 가난을 탓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탓한다고. 근데 평등이 무너져버렸어요. 북한에서. 평양 보세요. 국제도시보다 더 큰 도시고 거기서는 커피점이 5개가 생겼어. 저게 우리로 말하면 저 스타벅스 같은 게. 이 5개 커피 한 잔이요. 컵 한 잔에 5불입니다. 5불. 5불. 그럼 얼마냐? 북한 돈으로 1불이 공식 환율로 101원입니다. 101원. 근데 실제 암거래는 8,000원이 가는 거야. 그러면 커피 한 잔에 5, 8, 40, 4만 원이야. 지금 아버지가 봉급 받아가지고 4만 원을 만들려면 1년 반을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먹겠다고 줄을 수 있다 이거야. 어디서 꿈쳐놓은 돈을 훔쳐갖고 왔냐 이게 젊은 놈들이. 요걸 평양도 들고 나가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화가. 요즘 우리 저 점심시간에 젊은 놈들 커피 먹고 들고 쭉 가는 거 보세요. 이게 문화야 하나. 일본 같은 문화도 스타벅스에 무너져 버렸어. 일본이 고이라고 커피를 안 먹는 나라 아니요. 드디어 스타벅스가 일본을 점령해 버렸다 이게. 이게 평양을 점령해 버렸어 지금. 4만 원짜리 커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평양은. 이걸 북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평양에서 지금 중매를 하면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뭘 물어본지 아세요? 귀에다 대고 혹시 사돈네 집이 탈북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탈북자가 있다 머리 깜빡 숙이는 거야. 아 유재한 선생님 돈이 매우 오겠구만요. 달러로 1불만 가지면 8,000원을 받는다니까? 근데 8,000원을 암거래만 해서 국가적으로 안 쓰면 가치가 없겠죠. 근데 국영상점에서 받아준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야. 국영상점에서 공식 가격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걸 8,000원 계산해 준다 이거야 지금.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그 체제가 유지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당이 무슨 당? 장마당. 그 다음에 북한 핵이 있죠. 핵보다 더 무서운 핵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핵이냐? 폐기열 핵. 응?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모든 발전을 평양 집중으로 하고 거기다만 배급을 주고 인민경제를 말살시켜버렸다 이게. 시장에다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보건소가 분단 위쳐 평양도 가면 큰데 면도 있고, 근데 거기에 공급된 약품, 뭐 시설, 기구 전혀 안 내려간다 이거. 그러니까 건강 약화되고 예방주사 이거 전혀 없어요. 지금 WHO에 보고된 북한의 공식 폐결핵 환자는 547만 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1000만 명이 폐결핵 환자예요. 지금 시급하게 공급해야 돼요 우리가. 3만원, 우리 돈 3만원 폐결핵 환자 하나를 낳을 수 있어요. 그 유진벨이라는 집단이 들어가서 주는데 그것도 못 가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차단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심각해 건강이. 그래서 북한에서 드디어 불평등이 3개가 나왔어요. 첫째가 지역 불평등. 평양과 지방 간의 차이가 엄청나면서 지방이 너무 애소해져 버렸다 이게. 똑같지만 가난한 불만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 불만이 배급 불평등. 고급 당원 외에 평양 사람 외에는 배급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배급 불평등. 이것이 뭘 불러와 버렸냐? 건강 불평등을 갖다 버렸다 그런 얘기야. 체제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머리가 명석하니까 핵과 미사일 가지고 체제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이미 결론 내려버렸어. 그래서 핵을 내놓겠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내놓으라고 했어? 자기 말로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핵은 선대 유운이고 그걸 나는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 아들 딸 때 핵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린 양심인 줄 알고 트럼프도 믿었어. 다 내놓을 줄 알고. 근데 아내의 얘기를 끝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탄이는 숨기는 것이 버릇이라니까 습관적으로. 범죄를 전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해와한테 정죄해서 자기 정조를 줘버렸잖아요. 천사장한테 뺏긴 것을. 그게 타락이고 거기서 인류의 이상한 평화세가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는 정말 죄악세계를 돌다가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을 중심한 국가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이고 인간을 최고의 가치다 두고 문해혁명을 통해서 결국 인본주의 사상을 싹튼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최고로 열매 맺어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거야. 그게 인간중심 사상이야. 신이 없어져 버렸어. 북한 헌법에 김일성이를 절대자로 만들어버렸어. 김일성주의, 김일성 민족, 김일성 국가, 김일성만이 영원한 주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지도자 주석이 못 돼. 이게 인간중심주의야. 이걸 철없는들이 면땅이 군 가면 사람 중심 사회, 사람 중심 경제 있다고 쓰고 있다. 거기서 빌려왔는가 보더만 내가 보니까. 얼른 들어보면 그럴 수든지. 그렇지만 인간이 태초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과 함께 온 거야. 신과 함께. 요즘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잖아요. 또 드라마에 듣더만 신과 약속인가. 신이란 말이 등록된 모니까 제정신이 좀 돌아온 모양이야. 그 아주 웃기는 영화 같은데도 그 사람들 관심이 갖잖아. 미래 세계에 대한 관심. 미래 세계가 없으면 왜 관심을 갖겠어? 왜 두려움을 갖겠냐고 죽음에 대해서. 그 미래 영원한 세가 있으니까 그러지. 나는 지금도 그 미래 세계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젊을 때 그러니까 아마 60년대쯤 됐을 거예요. 한 20대 때. 신태인 역하고 구태인가요? 그 역사에 천안역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간이역 옛날에. 거기에 열차가 쉬어요. 원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을. 근데 그 할머니가 영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만 보면 그냥 쩔름가리도 일어나 버리고 그냥 만병통치야. 손으로 만지면 다 알 거예요. 정읍 거기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해수병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거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해수가 났었다고 했나고. 나중에 또 도지기는 하더만 보니까. 그렇게 가서 그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인가 했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게 시할아버지가 신태인에서 한약방을 했어요. 내가 명석인가 봐. 아주 영리해가지고 오기만 하면 낫는데 웬만큼. 그럼 믿지 않아요. 초반에 딱 났으니까. 그러면 믿으니까 딱 얘기하는 거야. 약이 좀 독하게 써서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병이 좀 도지더라도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갔는데 거절할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재산 보고 딱 튕기는 거야. 그 재산 논밭 다 팔아갖고 들어가서 떼부자가 되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저 나라에 딱 눈 감고 가보니까 못 들어가. 그 유리고객에 귀신,
떠돌아다녀, 잡시. 전화로 못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벗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하고 유사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내려와가지고 그가 못다한 일을 다시 거꾸로 해야 돼. 공짜로 해야 된다 이게야. 근데 마치 그 며느리, 손자 며느리가 시집을 하는데 맨날 우물가에서 물 떠다 정성 들이는 그런 정성파라고 말이야. 해마다 그 물동이 가서 첫 번에 물 떠다 정한수라고 저 찬장 앞에다 놓는 그런 며느리가 이제 들어, 손자 며느리가. 근데 어느 날 딱 잠을 자다 새벽에 물 길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흰 옷을 입고. 그럼 내가 네 할아버지, 시할아버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땅은 많이 샀지만 저 나라에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네가 내 대신 일을 해줘서 나를 편하게 가도록 해두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침 물동을 이고 가면 동네 청년이 반신불수된 놈이 짤뚝짤뚝 올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끌어안아라. 안고 딱 힘을 주면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팔을 피면서 뛰어갈 거다. 이 꿈이 딱 나타났다 이제. 근데 물동이를 이거 딱 가서 물동을 내놓고 물을 푸는데 헤 하면서 이러면다 헤 하면서 삐뚤삐뚤. 그래서 할아버지 말이 맞는가 싶어서 딱 끌어안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더니 뻗떡 뻗어가지고 돌아와서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갑니다. 가버려. 아하, 내가 능력이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열차까지 임시로 운행을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들어봤어, 초기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대신했잖아요. 죄를 갚았잖아요, 공짜로. 양초하고 쌀밖에 안 받았으니까. 돈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전화를 가버렸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주머니는 이제 능력이 떨어진 거야.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냐? 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놔서 경찰서에서 내 사람을 나서보라고. 아무리 두둥겨 푸든지 안 나. 그대로 뻣뻣하게 돌아다녀. 그래서 교도소형을 산 거야. 사회를 교란했다고. 사회를 혼란시켰다고. 아마 그 정읍에 가면 있어요. 그 할머니 좀 오래까지 살아있었어요. 어? 그 아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우리 누님이 한 번 있었는데 아랫동네 최 씨한테 시집갔어요. 내가 어디 최 씨인지는 잘 몰라. 우리 매형이지만. 지독하게 욕심쟁이야. 얼마나 욕심쟁이냐면 그때 유일하게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 우리 매형이. 그러면 1년 기다렸다 3배를 가. 매형한테 돈 100원짜리 하나 탈라고 7년째 안 줘 돈을. 지도운 놈이 자죠. 이름이 최영복이야. 아는 사람 있는지 몰라도. 그래 나도 이제 다 지도운 놈이다 이름이 아주 매형이지만. 그런데 우리 누님이 신음신음 아픈 거야. 별로 병원을 가도 병원이 안 나와요. 근데 인계면이라고 순창서 임실 넘어갔는데 제 아는 인계면 도살이라는 동네가 있어. 거기에 점쟁이가 나타났어. 명사 무슨 점쟁이라고 하는데 명두점쟁이. 그 양반이 그 귀신을 불러다 점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님하고 매형이 쌀보따리 하나 들고 차례로 줄 서서 며칠간 거기 있어야 돼요. 차례가 오려면. 딱 가니까 매형하고 둘이 앉았대요. 점쟁이 앞에 할머니인데 누님 얘기가 딱 우리 아버지 얼굴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얼굴로. 그러더니 최서방 그러더라고. 평소에 부르던 말도 최서방. 예.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불렀다. 네 며느리 네 옆에 내가 많이 아프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 좀 불러오려고 일부러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매형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 너 이놈 내가 살아서는 봐줬다. 꼭 명절 때면 각각 아랫동네니까 명절 때 찾아와요. 추석이나 설 때. 근데 뭘 들고 오냐면 시장에 가서 생선 물갑으로 가지고 눈 새카맣게 가버린 거. 저기 저 조그마한 거 새우 많은 거 요거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해서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놈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올라면 시끄러 장인영감 집이잖아요. 그럼 생선이라도 반드던 걸 한 마리 사왔으면 마음이 풀 텐데 시장에서 다 떨이판에 가서 무릎무릎 하물무릎 눈도 안 보이면 요거 들고 온단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근데 죽음 뒤에 3년을 보니까 제사 때도 그걸 들고 온다. 그래서 딱 지적해버리더란 거야. 이놈 자식아. 죽음 뒤에 자식들이 너도 셋이나 됐지 않냐. 그럼 이놈들이 본받아. 조상 섬기기를 하늘 받들어도 돼야지. 어떻게 시장판에서 밤새 저녁에 기다리다가 꼭 생선 물감각을 갖고 오냐고. 그가 얼마나 매형이 깜짝 놀래고 그랬더니 정확히 지적해버립니다. 그 자식이 무릎 딱 꿇대. 아버님 논두렁맞이나 더 챙기려고 이러다 보니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 어떤 마음이 결정되냐 그러니까 매형이 그랬대요. 내년 제사 때는 황소를 한 마리 끌고 가면.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나섰어, 누님이. 내가 누님 보러 물어봤어. 황소 끌고 갔냐? 그랬더니 뭔 채소망이 황소를 끌고 갔냐? 장닭만 한 마리 큰 갖고 왔어, 장닭. 그래도 낫지, 생선보다는. 어? 내가 아주 정확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저 세상 있는 거구나.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저 세상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는 100년이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문 총재님 돌아가서 통일 역사를 이루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최초에 생각했던 이상세계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깨트린 것도 인간이야. 이 인간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복귀란 말을 써.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기원절이라 하나님을 해방시켜주는 날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저 기독교에 많이 가신 분들은 잘 알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능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식이 불신하고 떠났을 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 내가 땅에 인간을 창조해놓고 아담에어를 선남 선녀로 만들어서 성주권을 세워서 평화의 세계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 세계를 불신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깨버리고 나가가지고 죄악 세계를 만들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세계를 만들어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세계를 지금 가정연합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통일교 신도들은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족은 철저히 이기주의 집단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집단. 가정은 그 울타리 영역을 넘어서 이웃을 보살피는 집단이야. 가정, 울타리 정원까지 지구촌을 하나의 동네를 생각하는 개념이 가정이야. 가족은 혈족끼리 모임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선이 안으로 품는다고? 근데 가정은 그것을 경계를 넘어라고 말이야. 그래서 전 지구촌 하나의 동네로 만들어서 같이 평화롭게 살자는 개념이 가정연합이야. 이제 알았으면 박수나 쳐보세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우리 북한을 뛰어넘어야 돼. 제가 평화로운 정권 이행을 통해서 김정은이 가지고는 안 돼, 절대로. 집단주의 지도체제가 나와. 자,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이나 지금 현재 저 총리가 있는 저 베트남 같은 데는 공산국가라도 공산주의 집단 안에서 민주주의 절차가 있어요. 근데 독재 못해 그 사람들도 공산주의지만 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도 7명의 상무위원이 각기 분야에서 맡아가지고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 하나 손에 들었잖아요. 이 체제가 절대 인민 해방 안 되는 거야. 그럼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신을 받아들이게 돼, 신을.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한테 얘기했잖아요. 교황을 초청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급기를 했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 했더니 아주 천주교 카톨릭의 절대 신자더만. 이 사람의 그 옛날 법명이 디모데야, 디모데. 바울 선생을 아주 위대한 사람 만든 디모데. 성경에 디모데 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좌쪽으로 기울어진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좌쪽으로 기울어진 척하면서 저걸 데려오려고.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사람이 김정은이의 대변인이라고까지 그랬잖아요. 제재를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왜? 북한을 해방시키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미국식으로 꽉 조야며 봉쇄해서 굶겨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살려면 기어나보라고. 두 번째는 시장 경제를 접붙여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때 먼저 망하는 거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면 어떤 독재도 못 써요. 지금 중국이요? 국민소득이 지금 7,000불 넘어가고 있어요. 10,000불 가면 광주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야, 중국 사람이라고 언론자 요구 안 하겠어요? 정치자 요구 안 하겠어요? 신앙자 요구 안 하겠어요? 소수민족 분리독립 안 하자고 안 하겠어요? 빈부격차 줄이자고 안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야. 지금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난 놈이 5억 명, 5억 명. 이놈들은 하나만 나가지고 미국의 부르진 문화에 젖은 놈들이야. 맥도날드에, 햄버거에 공산주의 전혀 몰라 이것들.
체제 속에 동화하고 있을 부위지. 그 다음에 중국이 한참 성장할 때 11% 성장해, 11%. 그 농촌에 있는 일꾼들이 다 도시로 와버렸어요. 우리보다 더 심각해. 처녀가 시집 가려면 농촌 총각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농민공 그래, 농민공. 근데 중국 성장이 6% 떨어져 버렸죠. 1억 4천만 명이 실업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홍경래 반란 같은 걸 일으켜. 정치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어쨌든 통치를 바꾸지 않고 시집등 체제로 만들어보겠다는 그것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 3, 4년 이내에 중국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우리가 평화 중심적이 돼가지고 남북관계를 정리하면서 세계 중심 무대를 장악하는 계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시대에 그 중심에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 선생님의 평화사상,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평화란 결론적으로 원수를 용서해야 돼. 그럼 원수끼리 용서하는 건 축복밖에 없어요. 축복밖에. 여기 일본하고 우리하고 11,000가정이 결혼했잖아요. 교차 결혼.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일본으로 4,000쌍이 가고 4,000명이 일본에서 7,000명이 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원수끼리 합쳐서 하나의 형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밑에 자식들은. 내가 얼마 전에 울산 가가지고 일본 셋째하고 한국 남자하고 만나서 애기 난 애 중학교 2학년짜리로 귀에다 대고 독소가 누구 땅이냐 물어봤어요. 이놈 머릿속에 착 잡을 거 어머니 생각하고 일본 땅이고 아버지 생각하고 한국 땅이고. 근데 이놈이 이러더라고요. 참부모님 땅입니다.